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블링크팩토리의 이지만 대표입니다. 저는 첫 세션으로 어떻게 하면 흥행하는 모바일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을까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첫 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2008, 9년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속한 그 산호세라는 지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무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에 아이폰이라는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거기서 이제 아이폰이라는 걸 접했고요. 보면서 이게 뭔가 이제 큰 하나의 장을 열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 아이폰 회사를 차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 이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업종별로 주요 그 상위에 있는 이제 톱 클래스의 회사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아니면 또 LG U+와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고요. 그 밖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SBS 이런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만든 앱들이 감사하게도 그냥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탑 10에 이제 다운로드 순위에 올라가거나 이제 10만에서 50만 다운로드를 이제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다거나 아니면 애플사의 본사의 추천 앱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감사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또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왜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에 주목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모바일 앱에 도대체 뭘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뛰어들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의 경험과 교훈을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왜 모바일인가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IT 업계에 이제 쭉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유유히 흘러온 것 같지만 거대한 방점을 찍으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90년대에 저희가 PC가 보급이 되는 걸 봤고요. 2000년대에 이제 인터넷이 확산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모바일이라는 그 새로운 장르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나서 10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10년 전이라고 하면 약 2000년도인데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월드컵이 열리기 2년 전이 이제 2000년도죠.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집을 지을 수 있다라더라. 이제는 대통령이나 장관과 이메일이라는 걸 주고받을 수 있다라더라. 이게 불과 10년 전 신문 기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이나 특히 홈페이지, 웹사이트 같은 매체들은 굉장히 진부하고 당연한 매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은 앱이 뭐야, 모바일이 뭐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측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 3월 23일자로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1000만 대를 넘었죠. 이것은 초고속 인터넷이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데 비해서 굉장히 얼마나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브랜드 앱이라는 그 마케팅 기법을 국내에 소개를 했고요.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 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국에서 앱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게임이나 학습용 앱과 같이 기능성 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을 목적으로 해서 특정한 기업 혹은 개인 혹은 유명한 인사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앞세우고 만드는 다양한 앱들, 이것들을 이제 브랜드 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어떤 취미로 앱을 만들고자 하기보다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띄고 있는 앱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경험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제 모바일 앱에 투자를 하면서 기대를 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앱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앱 자체가 신규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스마트폰 도입이 빨랐던 이제 일본의 경우에 이제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특정한 기업의 브랜드를 띈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더라라는 걸 이제 보여준 유명한 설문조사였는데요. 하나하나 볼 것이 없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에 3, 4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네이버 같은 곳에 이제 배너 광고를 올리면은 클릭률이 1%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회원가입이라든지 물건을 구입하는 그 전환율이라는 건 또 1%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앱스토어에서 능동적으로 받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효과적인 그 효과를 내더라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 가지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될 수 있는 케이스로 미국의 지포라이터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지포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좌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앱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지포라이터와 똑같이 생긴 그 리얼한 화면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어 제끼면은 지포라이터 특유의 그 경쾌한 열림음과 함께 팅 하고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을 붙이게 되면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스마트폰을 흔들면은 이렇게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센서에 의해서 불꽃이 이제 정말 또 리얼하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사실 그 앱 자체는 끝인데요. 이 앱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참신한 느낌을 줬던 겁니다. 진짜 똑같아. 뭐 이런 경험을 준 거죠. 그 결과 이 앱이 최근에 조회를 해보니까 1000만 다운로드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앱을 만드는 데는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수천만 원의 비용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앱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적인 맥락에 딱 들어맞는 앱을 만들었을 때 1000만 명이 이것을 반응을 해줬다. 그것을 개발 비용으로 나누어 보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미국의 그 한 카드 대부 업체가 만든 앱인데요. 이 업체는 어떻게 하면은 그 자사의 그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호감을 더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로 말해서 무슨 머니, 무슨 캐시 뭐 이런 업체일 수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굉장히 이제 퀄리티 있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이제 자신의 그 브랜드를 녹였는데 그 결과 이제 2주 만에 이 역시 200만 다운로드가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57개국에서 1위를 하는 그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앱을 만들려면 지포라이터에 비해서는 당연히 어떤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이 업체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뭔가를 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 효율이 있게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명한 그런 자동차 회사들도 자신들의 자동차를 소재로 해서 게임을 만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앱을 아우디 A4라는 그 드라이빙 게임을 만들어서 공개한 결과 약 3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00만 명 중에 15% 정도가 아우디닷컴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동으로 접속을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너는 클릭률이 1%도 안 되고요. 그 1% 안엔 실수로 클릭한 클릭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란 능동적인 매체를 통해서 잘 다가갔을 때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훨씬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 앱 자체가 이제 신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피자헛의 경우에 스마트폰 초기에 그 피자헛이라는 이름을 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받아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 피자 도우가 딱 던져지는데 그 멀티 터치 기능으로 쭉 늘리거나 줄이면 피자를 라지나 스몰, 미디엄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끌어내리면 이제 토핑이 얹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흔들면은 뭐 소스가 버무려지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피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하면 실제로 주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피자헛 레이서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자헛 배달부가 돼서 그 진동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인데 피자를 만들고 주문하고 배달을 기다리는 전체 경험을 관리를 해준 그런 앱이었죠. 그래서 이런 앱이 나왔을 때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그 외신들에서 뭐 모바일 주문의 혁명이다 뭐 이런 찬사를 많이 보내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앱이 런칭된 지 뭐 3개월 만에 신규로 100만 불의 매출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만 원짜리 피자가 이제 100만 불이라고 하면 그리 이제 작은 수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거의 2009년도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크래프트라고 그 식료품 재료를 파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 7천여 가지를 담은 앱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푸드 어시스턴트라는 앱이었는데요. 이 앱을 공개를 한 결과 또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어떤 그 특정한 마케팅을 위한 앱들은 이제 무료로 올려져서 많은 혜택을 많은 분들이 최대한 보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만 이 앱은 특이하게 1불에 이 앱을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이 앱을 구입을 했고요. 그 요리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 크래프트에 뭐 중량 밀가루를 넣으세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세련되게 자사의 어떤 그 제품을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앱을 쓰는 100만 명 중에 90% 정도가 또 그 크래프트에 또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료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필터링이 된 거고요. 그 높은 관여도를 가진 분들이 회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라는 그 기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고객과 친해질 수 있는, 고객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그 일했던 그 사례를 보면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그 스마트폰 최초로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은행은 은행 순위로 따져서는 뭐 1, 2위권 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위라는 이슈를, 최초라는 이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 결과 이제 인위적으로 그 홍보실에서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80건 이상의 그 어떤 보도자료가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출시 후 첫날 이 앱을 쓰기 위해서 3천여 명 정도가 은행으로 달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이제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어떤 소셜 미디어에 좌측 하단과 같은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은행 가서 계좌 만들고 왔어요. 인증샷. 아니면 휴면 계좌로 있던 하나은행 계좌를 아이폰 앱을 사용해보고자 다시 살렸습니다. 뭐 사용해보고 주 거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어떤 찬사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존의 어떤 메이저 전통 매체들에서 이런 소셜미디어에서의 어떤 그 동향을 기사로 이렇게 옮겨주시기도 하시는데 아이폰이 주 거래은행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극적인 그런 이름의 기사가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정부와 일했던 사례 중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시사경제용어 사전이라는 아주 라이트한 앱을 만들어서 이제 올렸는데 당시에 스마트폰이 한 50만 대 정도 보급이 됐을 때인데 한 13만 다운로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용어를 추가해달라는 요청 같은 게 1000건 이상 쇄도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지금까지 대국민 행사나 이벤트를 해서 한 집단에 이렇게 20, 30% 이상을 이렇게 열광을 시키거나 찬사를 받아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특히 그렇게 작은 비용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잘 그 스마트폰이나 맥락에 잘 들어맞는 그 어떤 앱을 만들어서 접근을 했을 때 고객이나 국민과 친해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